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칩에서 MCU 및 USB 관련 제품의 기술 지원 담당을 하고 있는 차용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8비트 픽 및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을 활용한 엣지 노드 애플리케이션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의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강의를 통해 실제 개발 업무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엣지 노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requirement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요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인 엣지 노드를 구성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되겠고요. 어떤 특정한 엣지 노드를 구성할 때 필요한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벗어나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너럴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어 인디펜던트 페리페럴이라고 해서 코어 독립형 주변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의 PIC, AVR, MCU에는 여러 종류의 코어 독립형 주변 장치들을 내장하고 있고요. 그 주변 장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엣지 노드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그레이티드 아날로그라고 해서 MCU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아날로그들을 어떻게 엣지 노드를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툴들이 되겠고요. 이제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툴들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엣지 노드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센서넷이라는 데모를 구성하고 그런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고 보드를 실제로 구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엣지 노드의 요구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커넥티비티나 로우 파워, 스몰, 리스판시브는 응답성을 의미하죠. 얼마나 응답을 빨리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시큐어 관련 부분, 보안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로우 코스트, 그리고 로버스트, 얼마나 제품을 강건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엣지 노드이기 때문에 센서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고요. 그럼 우선 로우 파워, 스몰, 로우 코스트, 로버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건 설계를 보시면은 마이크로칩의 PIC이나 AVR MCU는 일단 전압 구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적게는 1.6V부터 최대 5.5V까지의 구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GPIO 하나에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싱글 커런트 소스가 최대 50mA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반적인 MCU가 최대 25mA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 대비해서 50mA면 거의 2배 정도까지 GPIO에서 하이 커런트를 보낼 수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LED 같은 것들은 보통 그냥 GPIO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건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온도 부분이 되겠죠. MCU가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동작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8비트 MCU 같은 경우는 최대 150도까지 AC 큐백 그레이드 0을 만족하는 그런 150도까지 온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 파워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슬림 모드가
세 가지에 따라 서로 다른 슬립 모드를 지원하고요. 슬립 모드, 도우즈 모드, 아일 모드라고 해서 각각의 다른 슬립 모드를 통해서 소비 전력을 엄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페리페럴 모듈 디스에블이라고 해서 PMD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PMD 기능을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페리페럴은 아예 디스에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 등을 코드를 꼽아 놓잖아요.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누설 전류가 계속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콘센트에 전원을 아예 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MCU 내부에 있는 주변 장치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블럭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디세이블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의 그 대기 전류까지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 전류를 보다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페리페럴인 경우에는 이 로파워 모드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페리페럴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서 구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파워 모드에서 계속 동작시킴으로써 거기서 또 소비 전류를 줄일 수가 있죠. 스몰 이 사이즈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작은 패키지 타입을 지원하고요. VQFN 타입이나 울트라 QFN 타입 등의 패키지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PCB 사이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MCU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텔리전트 컨트롤과 레스판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칩의 MCU에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립장치 있죠. 이 페리페럴들, 독립장치들이 개별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타스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실행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CPU에 개입 없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파워 컨섬션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장치들이 CPU에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성 또한 상당히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거에 추가로 이 개별 각각의 독립된 주변 장치들이 서로 연계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타이머를 통해서 타이머 시간이 되면 그 타이머가 트리거가 돼서 아날로그 값을 ADC를 동작시킬 수 있고요. ADC가 저절로 ADC 컨버전이 끝난 다음에 그 값을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치에 붙어서 UART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각각의 주변 장치들을 서로 연계해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계 동작도 굉장히 응답성을 또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죠. 다음에는 센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Common Types of Sensor Output이라고 해서 이제 센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이제 아웃풋 값을 4개로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센서 값이 이제 바로 아날로그로 나오는 그런 센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0이나 1인 로지컬한 데이터로 센서 값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PWM의 이제 듀티의 B를 가지고서 아웃풋을 주는 센서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TX와 RX 사이의 그런 인터벌의 간격을 가지고 센서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IC이나 이런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어떻게 이런 센서의 값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로지컬 데이터 0이나 1인 이런 로직한 데이터가 날라왔을 때에 대한 MCU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의 이제 MCU는 MVIO, 멀티 볼테이지 IO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어떤 이제 특정 전 포트는 아니지만 일부 포트에 대해서는 별개의 전압 레벨을 가지고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 그런 뭐 MVIO 기능이 없는 MCU를 사용했을 때 센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성이고요. 센서가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개는 5V고 한 개는 3.3V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MCU가 5V로 구동할 경우 왼쪽 같은 센서는 바로 5V로 그냥 연결하면 되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MCU는 5V 구동인데 센서는 3.3V일 경우는 전압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MCU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외부에 별도의 레벨 시프터를 붙여가지고 전압 레벨을 맞춰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 NVIO가 기능이 지원이 되면 그 레벨 시프터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VGDIO 여기 2번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3.3V를 인강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센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GPIO를 연결하게 되면 그 내가 원하는 VDDIO에 인가된 전압 이게 3.3V면 3.3V의 레벨로 이제 통신하게 되고요. 이 NVIO는 단순 GPIO뿐만 아니라 UART나 여러 가지 시리얼 인터페이스, iSCSI나 SPI, PWM 등등도 다 전압 레벨을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날로그 인터페이스가 실제 아날로그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네요.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가 아닌 아날로그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 MCU에서는 어떻게 컨트롤 마이크로칩 MCU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아날로그 주변 장치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리얼 아날로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아날로그 값들을 처리하는 주변 장치들 되겠고요. 여기 있는 모든 주변 장치들은 레지스터 세팅을 통해서 간단히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MCU를 구동 중에도 언제든지 그 값을 읽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구성들, 뭐 비교기나 PGA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블 게인 앰프라든지 ADC, 비교기, OP-앰프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이제 구성을 그래픽 툴, PC에서 제공해주는 저희 이제 그래픽 툴을 이용하면 간단히 클릭만으로 컨피그레이션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실제 아날로그 값이 왔을 때에 대해서 MCU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얘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가 되겠고요. 여기 before, after로 나눠져 있는데요. before 같은 경우는 OP-앰프를 이제 외부 OP-앰프를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OP-앰프가 되겠고요. 이제 플러스 쪽으로 지금 이제 어떤 센서의 결과값이 아웃풋 값이 이제 OP-앰프 쪽으로 인가된다고 했을 때 이 OP-앰프는 이제 증폭기로 사용되고 있고 그 게인을 위에 보시면 이제 저항 1, 2로 나눠서 해서 이 저항값을 이용해서 증폭을 한 다음에 그 증폭값을 이제 MCU의 ADC 값으로 인가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에 대한 처리 방식이 되겠고요. 애프터는 이제 마이크로칩의 PIC이나 AVR MCU를 사용하고 그 안에 내장된 OP-앰프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똑같이 이제 시그널은 이제 아날로그가 나오게 되고 그 시그널에 대한 아웃풋이 MCU 내부에 있는 아날로그 파스 쪽으로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사다리 저항값, 이 개인 앰프의 개인 값을 바꿀 수 있는 저항값이 여러 가지 사다리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MCU에서 그 OP-앰프의 개인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더 플렉서블한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내장된 OP-앰프의 값을 바로 MCU 내부에 있는 AD 값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세팅을 통해서 하드웨어 구성 없이 OP-앰프의 결과값을 바로 내부에 있는 ADC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ADC 값을 처리한 후 CPU로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장 이제 OP-앰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외부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제거 방법으로 해서 이제 PCB의 사이즈 같은 것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장된 앰프를 쓸 건지 아니면 외부에 이제 디스크릿하게 구성해 줄 것인지는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든가 시스템 사항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릿
경우를 쓸 경우는 마이크로칩에서는 외부에 이런 MCP 6001이라는 이런 OPMP도 제공하고요. 이런 경우는 되게 슈퍼리얼한 아날로그 퍼포먼스. 아날로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을 때, 예를 들면 내장되어 있는 아날로그 성능보다 더 고사양의 이제 OPMP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에서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듀얼 서플라이 오퍼레이션, 뭐 파지티브나 네거티브의 전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외부에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값들,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특정한 앰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외부를 쓰셔야 되고요.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내장된 OPMP를 쓸 경우는 일단 인핸스된 아날로그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요. MCU 내부에 있는 OPMP가. 그리고 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는데 No Extra Components라고 해서 외부에 이제 별도의 컴포넌트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내장된 거를 쓰기 때문에 PCB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Flexibility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구성할 경우는 하드웨어 값이 딱딱 고정돼서 바꿀 수가 없는 반면에 이제 내부에 있는 MCU를 이제 OPMP를 쓰게 되면 아날로그 값들, 뭐 개인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원하는 값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MCU 내부에 내장된 ADC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MCU지만 일단 12비트 레조션을 가지고 있는 ADC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ADC 볼테이지 레퍼런스를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 여러 가지 인터널 소스를 통해서 볼테이지 레퍼런스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터널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값이나 또는 내부에서 온 시그널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터널 값은 외부에 있는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AD 값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인터널은 뭐냐면 MCU 내부의 다른 페리페리에서 넘어온 값들, 예를 들면 아까 MCU 내부의 OPMP라든가 내부의 뭐 컴프레터, 비교기 또는 뭐 PWM 등 MCU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또 AD가 연동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오토 컨버전 기능은 예전에 소프트웨어 하나로 이제 온오프 AD를 온오프 해가면서 이제 ADC를 구동했다면 지금 오토 컨버전 기능은 하나의 ADC 처리 끝나면 바로 다음 ADC를 처리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컨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드웨어 펑션이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기존에 우리가 ADC 값을 읽으면 그 값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뭐 연산을 통해서 누적한다거나 평균을 낸다거나 어떤 특정 값을 뺀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 ADC에서 ADCC라고 하는데 이제 컴퓨테이션 기능이 있는 거는 이런 어큐뮬레이션, 그다음에 에버리징, 그다음에 윈도우 어떤 특정 값 안에 들어온 값만 처리한다거나 필터링 어떤 특정 값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이런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 값에다가 읽어서 기존에 그 값을 뭐 10번을 더하거나 더하고 평균 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기능이 좀 활성화가 되면 CPU에 대한 부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페리페리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로우 코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마이크로칩에서는 이제 무상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 앰프랩 XID라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Integrated Develop Environment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이제 이 IDE 안에 모든 컴파일러라든가 뭐 디버거 모든 기능을 이 IDE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의 모든 8비트 PIC, AVR, SAM 계열의 이제 코아텍스 계열의 32비트, 그 다음에 MPU 계열, 그 다음에 DSP, MCU는 이런 모든 MCU에 대한 개발은 다 이 앰프랩 XID에서 할 수 있고요. 각 MCU에 맞는 8비트, 16비트, 32비트에 맞는 컴파일러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개발 툴은 윈도우나 맥, 리눅스 모든 OS 시스템에서 동작을 합니다. MCU를 개발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코드 펌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칩 코드 컨피규레이터라고 해서 그래피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발 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하이 레벨의 MCU 피처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존에 이제 MCU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시트를 다 읽어서 그 해당하는 이제 펌웨어를 구성해 했다면 이 툴은 그래픽으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데이터시트를 붙잡고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런 해당 기능을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펌웨어의 완성도가 양산성 정도까지 갖출 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기능 클릭해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면은 바로 실제 개발에 쓸 수 있는 수준의 코드가 튀어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엣지 노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요구 사항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MCU 내부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것들을 활용한 센서 데모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PIC18F16Q4인 MCU로 최근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 MCU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이크로칩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www.microchip.com/ 제품명에 PIC18F16Q4를 치면 바로 해당 제품의 소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소개 페이지에서는 관련 다큐멘트, 데이터 시트 등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볼 수 있고 데이터 시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모든 디바이스 패밀리 표를 볼 수 있고 확대를 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MCU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는 64KB이고 램은 4KB입니다. 그리고 512B의 EEPROM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 OP-AMP가 1개 있고 17개의 ADC가 있습니다. 특히 AD 컨버터에서 C가 하나 더 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컴퓨테이션 기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UART 포트가 2개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UART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 통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Configurable Logic Cell이라고 불리는 CLC를 타이머와 함께 하드웨어 스위치 디바운싱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개 페이지로 돌아가서 개발 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PIC18F16Q41 Curiosity 나노 보드를 데모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클릭을 하면 보드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보드는 Curiosity 나노 베이스 보드에 끼워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나노 베이스 보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평가 보드이며 여러 개의 클릭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릭보드는 www.micro.com/클릭을 입력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백 가지의 클릭보드를 보실 수가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 클릭보드는 프로토타입 응용 프로그램을 간단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우리는 3가지 종류의 클릭보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가운데 검은 박스는 데모에 사용되는 MCU를 포기합니다. X가 표시된 조그만 박스는 MCU의 포트를 나타냅니다. 맨 위에 있는 클릭보드는 프레슈어 13 보드이며 압력 센싱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SHTAN 클릭보드이며 대기 온도와 습도를 센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어 퀄리티 클릭보드이며 공기의 질을 센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3개의 모든 센서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MCU에 각 연결된 포트로 전달합니다. MCU의 오른쪽 스위치 0가 연결되며
보드에 있는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각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처음 센서는 MCU 포트에서 내부의 12비트 ADCC로 연결이 되며 ADCC에서 계산된 평균 값은 CPU를 통해 UART로 전달됩니다. UART는 포트 외부에 있는 UART to USB 컨버터를 통해 PC로 연결되며 PC에서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통해 센서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다음 센서로 이동을 하며 CPU는 포트를 통해 클립보드에 하이 신호를 보내주어 습도 또는 온도 센싱을 선택합니다. 이후 센서의 측정 값은 MCU 내부에 있는 OP-앰프로 연결이 되며 OP-앰프를 통해 증폭된 값이 12비트 ADC로 전달이 되고 이후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CPU UART를 통해 PC로 값이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누르면 세 번째 클립보드로 이동하며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센서의 값은 OP-앰프를 통해 ADC에 연결되고 그 이후의 처리는 두 번째 보드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MPLAB X-ID에서 어떻게 MCU의 내부의 블록들을 구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멜로디라는 자동 생성 툴입니다. 디바이스 리소스를 확대해서 보면 라이브러리와 드라이버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하면 프로젝트 리소스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미 프로젝트에 추가해 놓은 드라이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DC를 열어보겠습니다. ADC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서 ADCC의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BOSRT Average 모드를 선택하고 Result Alignment는 오른쪽으로 선택합니다. Positive Reference는 VDD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Negative Reference는 VSS 또는 Ground로 설정을 합니다. 이 모든 설정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단순히 클릭만으로 AD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직셀 CL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세 설정 페이지에서는 CLC의 상세 설정이 가능하고 타이머 4를 스위치의 디바싱 타임을 제어하기 위해 CLC와 연동이 되게 설정하였습니다. 타이머의 상세 설정을 하기 위해 타이머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모드는 모노스테이블로 설정합니다. 이 모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단지 타이머가 CLC와 연동하여 사용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P-앰프를 클릭해서 OP-앰프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OP-앰프의 컨피그레이션은 여러 개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유니티 게인 버퍼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MCU를 구동 중에 언제든지 펌웨어에서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앰프의 게인값 등을 프로그래머블 게인 피드백 선택에서 저항값 등을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UAR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는 9600으로 보레이트를 설정했으며 보 에러레이트가 0.16으로 계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핀맵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포트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며 UART는 RA5 또는 RB4 등 원하는 포트에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동시에 여러 개의 포트에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데모 보드의 구성에 맞게 UART 포트를 할당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개발 툴의 사용법에 대해서 마이크로칩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홈페이지에서 마이크로칩 유니버시티를 선택하시면 개발 툴 관련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주제의 강의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Development Tools and Compiler를 선택하시면 MPLAB X-IDE 및 Visualize 등의 온라인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설정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MCU에 대한 모든 설정이 끝났으므로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지금까지 설정한 블록, 드라이버들에 대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멜로디는 설정 값들을 기반으로 관련 함수, 매크로, API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왼쪽에서 생성된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MCU-C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구조체 변수, 그리고 커스텀 코드를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클릭하면 함수의 선언 모드로 이동하며 쉽게 코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MCC Generated File 폴더 안에는 이전에 우리가 설정한 ADCC와 OPMF 파일들도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모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았듯이 나노 베이스 보드의 왼쪽에는 3개의 센서 보드가 실장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나노 PIC18F16Q4의 보드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드에는 미리 이전에 생성한 코드를 보드에 프로그래밍 했으므로 각 센서 보드의 값들이 엠플렛 비주얼라이저의 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압력 센서의 값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드의 스위치를 누르면 다음 센서로 바뀌며 공기의 질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면 습도 값이 올라오고 다음에는 온도 값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센서넷 데모 보드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엣지 노드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언급할 내용은 커넥티비티와 시큐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가고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커넥티비티와 시큐어 관련된 주변 장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관련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인 UART나 iSecure-C, SPI 등을 제공하고요. 그 외에도 CAN이나 LIN 등의 인터페이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MCU에서 처리 후에 이렇게 UART나 iSecure-C, SPI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와이파이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시큐리티 관련 모듈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 모듈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내게 되겠죠. 이 시큐리티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보완된 관련된 기능을 기업들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칩에서는 시큐리티 관련된 보안 IC 대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요. 무선 기능 관련해서도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의 그런 모듈 또는 IC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와이파이나 그런 무선 모듈 또는 이 시큐리티 IC 앞에 이제 32비트의 MCU 하나를 두어서 이제 엣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옵션이 되겠고요. 이제 엣지 컴퓨팅 또는 이제 엣지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 로우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드 자체에 이런 컴퓨팅이나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의 MCU를 두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값만 이제 클라우드에 보냄으로써 클라우드의 이제 부하를 훨씬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의 마이크로칩에서 PIC30이나 SAM 패밀리 계열의 MCU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엣지 노드 요구사항들과 데모까지 해서 모든 시연을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커넥티비티나 로우 파워, 스몰 패키지, 응답성, 그리고 시큐어 관련된 모듈, 그리고 저가형, 어떻게 MCU나 이런 시스템을 낮은 가격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로버스트, 강건 설계에 대해서도 MVIO라든가 볼테이지, 레인지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센서 인터페이스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대한 4가지 대한 아웃풋 인터페이스,
그리고 내부에서 OPMF와 ADCC 등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준비된 모든 강의를 마쳤고요. 강의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Q&A 박스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마이크로칩의 8피트 MCU를 활용한 엣지 노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Q&A 박스를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